내 약혼녀가 암탉 파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신했어요. 결혼식 날 복수했어요. 저는 윌리엄이고 2년 전 친구를 통해 미래의 신부 소피아를 만났어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뒤 막 헤어졌던 내 모습, 존중감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고 슬픔으로 친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절반만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을까봐 두려워 그 여자친구의 많은 고집으로 나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을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소피아를 만났고 우리는 에이다와 케이지와 더블 데이트를 하고 레스토랑에 갔다. 너무 오랫동안 방법을 잊어버렸을 정도로 놀랍게도 내 곁에서 위안이 되었다. 논의할 내용이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피아는 막 졸업하고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다음 사람이 좋고 소피아가 첫 데이트에서 정말 착해 보이면 다시 데이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껍질에서 꺼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소피아의 전화번호를 보냈고 행운을 빌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만남이 정말 좋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피아는 빠르게 응답했고 자신도 마음에 든다고 하여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만나 일주일 내내 데이트만 생각하고 주말 전날 정할 때까지 불안해 죽어가던 중 첫 데이트부터 그런 강박관념이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소피아에 대한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말이 다가왔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 보일까 봐 옷을 3번 갈아입고 남색 셔츠와 타이트한 바지를 선택하고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는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에 있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들어가서 인사하고 우리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대화가 너무 빨리 흘러갔죠. 우리도 많은 화제를 겪었고 다 흥미로웠어요. 사귄 순간부터 서로를 이해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약혼한 지 6개월 만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약혼 후 그들이 우리를 축하하러 왔고 우리를 매우 기뻐하며 결혼식이 너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단순하고 신중하게 유지하고 싶었지만 내 친구와 가족들은 단지 우리의 결합의 기쁨을 볼 수 있는 크고 시크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피아는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시작된 결혼식 준비를 받아들이고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인공 장식이 있는 홀이 아닌 자연 환경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밖에서 나무와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결혼식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그곳에서 결혼하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물었고 그녀도 그랬습니다. 그 장소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너무 매혹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이 장소를 발견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부모님에게 장소 사진을 보냈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이 결혼식이 완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커피숍에 소피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케이트도 거기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친구들은 스트리퍼들에 대해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섹시하고 나는 대화 중에 신부를 망치지 말고 술에 취하게 두지 말라고 말했다. 소피아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우리는 말을 멈추고 결혼식 전에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소피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패션에 깊이 관여했고 저는 단지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내 양복을 직접 선택했고 나는 그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소피아의 패션 감각을 믿었다.
그녀는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불운으로 여겨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우연히 들어와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그 옷을 입은 천사처럼 보였다. 흰 드레스 입이 딱 벌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소피아가 겁에 질린 나를 쳐다보며 나가라고 했어요. 드레스를 갈아입고 1분 뒤에 나갔어요. 나는 밖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일어나서 나 자신에게 키스를 했다. 그녀는 결혼식 전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 것이 불운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행운을 믿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키스했다. 나는 정말로 느꼈다. 다음 주에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처럼 소피아가 나에게 막 개봉한 새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물었지만 나는 거절해야 했다. 그날은 그녀의 친구들이 계획한 토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처녀 파티 나는 일에 대해 핑계를 댔고 그녀는 불행해했다. 나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만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소피아는 며칠 전에 나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분노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녀를 정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일정 총각 파티를 비밀로 하기 위해 그녀를 화나게 해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집에 있을 때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비공개 행사를 주최한 클럽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헬렌 케이트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집에서 TV를 보다가 그날 밤 소피아가 보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정까지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었어.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보니 소피아에게 답장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녀가 아직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논쟁을 벌여도 우리는 결코 서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탉 파티가 끝난 후 그녀는 내가 그녀 친구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어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비합리적이었고 나는 뭔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피아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해 보여 그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나를 무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내 전화에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오자 전화벨이 울리자 소피아였다. 나는 곧바로 괜찮냐고 물었다. 소피아 목소리는 부드럽고 이상했다. 몸이 안 좋아 보여. 안색이 안 좋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숙취였다고 했다. 그 전날 밤부터 그녀는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내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달쯤 후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소피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꼭 가보라고 하더군요. 급한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더니 앉으라고 하더군요. 드디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하길 바랐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소식은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기뻤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과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될 준비는 결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가 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소피아를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 소식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함께 처리할 것이고 내가 항상 그녀 옆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불안과 이제 이 중요한 변화가 더해져서 나는 그를 최대한 위로하려고 다음날 사무실에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피어 앨런은 이상해 보였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매우 걱정이 되어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소피어에게 먼저 묻지 않고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걱정을 표현하기도 전에 그녀는 소피어에게 이 일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심호흡을 하고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그녀는 소피아가 독신 파티에서 2배로 잤다고 말했고 그 말에 내 입이 열렸다고. 그녀는 소피아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 스트리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꾸미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스트리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피아가 술에 취해 있었고 나는 듣지 않았고 나머지 소녀들은 그녀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피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나에게 숨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 사진 보내달라고 하고 집에 와서 많이 울고 애기처럼 울었다.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빨리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참 쉬웠을 텐데 부적절해서 소피아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 후 결혼식 날 드디어 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소피아를 내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할 날인 만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프로젝터를 켜서 모든 사람 앞에 진실을 가져오려고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기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두가 프로젝터를 보았고 그녀가 보낸 사진과 비디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속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두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방금 본 것으로 손을 입에 대었습니다. 소피아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멸시하는 표정으로 내 신부들이 사기꾼이고 내가 스트리퍼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피아는 울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사과하고 울었지만 나는 그 사람을 거기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 인생 최악의 날 중 하나였다. 그렇게 배신당하고 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슬픔이었지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것도 감사해요. 제가 몇 주 동안 이런 환상 속에 살지 못하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소피아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다고 설명하는 여러 음성 메시지와 이것은 일회성이지만 이 대화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리고 나는 소피아와 그녀의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추잡한 비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그룹에서 쫓겨난 것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솔직함이 나를 매료시켰고 우리는 몇 달 후 아무 흔적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소피아를 임신시킨 스트리퍼는 아들을 낳고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온 미혼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초한 스트리퍼라서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녀의 선택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자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약혼자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용서해주길 바라면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에 대한 영원히 비밀로 남을 그녀.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여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채널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